네. 공구,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1페이지.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얘 어떻게 거리를 구해요? B 마이너스 A 이렇게 구하지. 그랬더니 누가 반발을 하냐면, 야! 나도 점인데 왜 매일 얘만 앞에다 써줘? 기분 나쁘게. 나도 앞에 가고 싶어. 라고 똑같은 자격의 A가 반발을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A와 B는 되게 균형 잡혀 있는 상태잖아. 맞아?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게 없는데 왜 매일 B만 앞에 써줘? 기분 나빠. 나도 앞에 써줘.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A-B 하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A-B가 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데? A-B는 음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가 외치는 거야. 그럼 나 양수만 내면 되겠네? 오,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온 개념이 바로 요 개념이에요.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떤 점부터 시작하든 상관없는데 무조건 절대값 x1-x2 이런 구조를 갖는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3분 A, B라는 것은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 혹은요 반대로 점 B와 점 A 사이의 거리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얘기해 줄까? 너희들이 기하 파트와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보면 막 이런 게 더해져 있는 문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요, 그냥 대수가 아니야. 저런 게 막 더해져 있으면 이거는 마치 기하 입장에서는 뭐랑 같아?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계속 더해져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하가 어려운 거예요. 대수에서 그냥 얘를 아무 생각 없이 분류해서 풀면 됐어. 그치? 그런데 기하 파트에서는 얘가 뭐로 보여야 돼? 우와, 거리네? 두 점 사이의 거리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어디에서의?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네 라고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요, 안 들려요.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야? 이렇게 들려. 그러다가 이 수학을 두 번째 들으면 그때는 막 들리네.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수학상 복습 나와 있네요. 사실 요 수학상은 심화 수학이야. 일반 수학 아니고 심화 수학 쪽이어서 너희들이 수학상에서 배웠던 개념은 아니야.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장이에요, 문장. 야,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 수를 구해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수식으로 만들면 뭐야?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 수는 어떤 수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절대값 x라고 치시고요. 뭘 하면 된다? 빼기 7 하면 돼. 그 결과 얘가 몇이 되더라? 4가 되더라. 왜? 거리가 4. 맞아?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 할 수 없는 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점 -3으로부터 거리가 6인 수 이런 표현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시작! 절대값 x 플러스 3은 6이라고 식을 세우고 x값 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이 너희들 눈에 어떻게 해석돼? 절대값 x-7은 4. 얘가 나에게 뭐처럼 느껴진다. 시작!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 수 x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 수 x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요, 점 7과 x 사이에 거리가 몇이다? 4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자, 그럼 그 아래는 너희들이 채워볼 수 있겠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원하는 건 식을 보고도 그 안에서 거리네라는 기하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야. 알겠나? 예. 식에서 기하가 느껴져야 돼. 그래서 마지막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점 마이너스 2로부터 거리가 3인수 x, 점 마이너스 2와 x 사이의 거리가 3.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번에는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알아보도록 하자. 즉,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여기 어떤 점이 있어.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x1, y1이에요. 여기도 어떤 점이 있어요. 좌표가 뭐야? x2, y2라는 두 점이 있는데 선생님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바로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은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나 볼까? AB의 제곱은 뭐와 같대? 요 녀석을 거기 없구나. 예, 요 녀석을 선생님이 여기 없으니까 AB의 제곱은요,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혹시요 3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 정리 아직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되게 유명한 정리니까 그냥 좀 외워두십시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은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항상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빗변의 길이인 C의 제곱과 같아지는 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보면 와, 얘는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요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요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봐. 와, 이게 C의 제곱인데 C의 제곱을 어떻게 구한대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다시 C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시작!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봐. 요 노랭이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지. 자, 그러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 이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길이는 빨간색 칠까? 내가 구하고 싶은 요 길이는요, 사실 요 길이랑 같이, 맞니? 똑같이. 근데 요 길이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네? 그치?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절대값 x2-x1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절대값 x2-x1이라는 길이가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요번에는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요 파랭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파랭이 부분은 딱 얘하고 일치해. 맞니? 맞지? 그러면 오씨, 얘도 나름 세로로 서 있긴 하지만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지.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절대값 y2-y1. 그래서 얘가 절대값 y2-y1이라는 길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B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절대값 x2-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y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절대값의 제곱은 항상 뭐와 같아? 그냥 제곱과 같죠.
그러면 와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해낸 결과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라는 게 문제지. 선생님 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싶은데 제곱 구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우리가 3학년 1학기 앞에 무리식을 배웠지? 정리해볼까요? x의 제곱이 3이야. 요거 가지고 x값 구하면 몇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거리가 되려면 음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똑같은 원리예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앞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왜 지워버려야 돼? 길이는 양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길이는 양수니까 지워버려야 한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이런 좌표를 가진 두 점이 있어.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라는 첫 번째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하나 묻자. 선생님, 저 이거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x1, x2 자리 바꿔서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돼. 상관없어요. 아까 공평해야 된다 그랬지? x2-x1의 절대값 붙이나 x1-x2의 절대값 붙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너희들 편한 대로 계산하면 돼. 근데 보통 외울 때는 어떻게? 요거 하나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식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할 겁니다. 말하건대 공식 엄청 많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악착같이 외우셔야 돼요. 시작! 이렇게 외울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렇게 외울 거야. 시작!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한 번 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외웠죠? 예. 자, 그러면 우리요 밑에 보도록 하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야지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서는 점의 좌표를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야 돼. 이 경우에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합니까? 미지수로 가정해놓고 푸셔야 합니다. 미지수로 가정해놓고 풀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지수로 가정해놓고 풀어야 한다. 여기까지 됐지? 예. 여기까지가 어느 교재에나 실려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본에서 우리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개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기하가 어려운 이유는 막 기하 문제를 보면서 대수가 나와야 되고요. 반대로 대수식을 보고 있는데 기하가 보여, 거리가 보여, 거리가 보여. 식을 보면서 거리를 봐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역으로 해석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기에 이런 구조의 식이 보여.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구조의 식이 보이면 제가 뭐처럼 느껴져야 돼? 와, 뭐로 보여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거리인데 어떤 점이냐라는 문제가 달려있죠. 어떤 점? x, y. 어떤 점? 3, 마이너스 7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점 x, y와 점 3, 마이너스 7 사이의 거리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샘플 하나만 더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적어놓고 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봐. 저식을 보는데 어떤 기하의 향기가 느껴져? 불러볼까? 시작! 점 x, y와 점 마이너스 2, 3 사이의 거리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푼 사람도 있고. 시간 좀 더 필요한 사람. 네,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네, 다 못 왔어요. 개념이야, 개념. 그 수식을 개념화 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대수가 아니에요. 뭐의 향기가 느껴져? 거리의 향기가 느껴지지. 거리는 거리인데 어떤 거리야? x, y랑 어떤 점 사이의 거리야? 불러 1, 2라는 점 사이의 거리야. 자, 여기에서도 거리의 향기가 느껴지지. 어떤 점 사이의 거리예요? x, y와 3, 4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1, 2가 있어. 여기에 고정된 점 3, 4가 있어요. 그러면 x, y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x, y가 여기에 있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x, y하고 1, 2 사이의 거리에다가 x, y와 3, 4 사이의 거리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가장 짧게 만들어 보래. 최소값을 구하래.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를 가장 짧게 만들어 보래요. 자, 얘기 한번 해보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돌아가는 게 빨라? 직접 가는 게 빨라? 직접 가는 게 빠르지. 그러면 저 x, y가 어디에 놓일 때 최소값이 나오냐면요. 바로 요 직선 위에 x, y가 놓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에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 결국에는 1, 2와 3, 4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여기에서도 한번 얘기할까? 자, 이거 필기하지 말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3-1의 제곱 플러스 4-2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4, 2의 제곱 4 그러므로 얘는 2 루트 2야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거리를 보면 루트 막바로 계산하는 거야. 3 빼기 1 2의 제곱 4
4 빼기 2의 제곱 4. 아, 이 루트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너희들은 이런 빨갱이가 되고 싶어? 이런 노랭이가 되고 싶니? 노랭이가 되고 싶지. 맞아? 이렇게 빨갱이처럼 다 풀어놓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모자랐어 이러면 곤란해. 암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쓰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 정리하십시오. 개념 정리하시고요. 10분 동안 3페이지는 다 못 나갈 테니까 4, 5페이지 나가는 게 낫겠다. 네. 아, 4, 5페이지만. 네? 4, 5페이지. 예, 4페이지, 5페이지 나가셔야죠. 예. 4페이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기 많지. 표도 크고.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우선 10분 남아서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자, 예, 4페이지 보도록 하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에요. 선생님 이거 중학생 애들한테도 막 가르치고 그러는 건데 혹시 선생님한테 신발끈 공식이라고 배운 적 있는 사람? 예, 한 명 있네요. 예,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 살짝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 자, 기하는 기하인데요. 약간 달라요.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던 기하는 유클리드 기하야. 유클리드 기하, 기본이.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고1 과정에서 너희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기하, 즉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배우는 기하, 좌표라는 것이 살아있는 기하는 해석 기하예요. 즉 유클리드 기하와 해석 기하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유클리드 기하와 해석 기하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는 A, B, C 이렇게 있고 야 3이야 4야 5야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문제를 중학교 때 주로 봤을 거야. 맞니? 하지만 고등수학에서는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얘를 항상 좌표 평면상에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A, B, C가 주어지지만 이런 3이야 4야 5야 이런 길이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 길이 대신 뭘 줍니까? 요 각점에 꼭지점에 좌표를 주는 거야. 그럼 좌표를 주면 너희들이 이 길이를 일일이 직접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유클리드 기하와 해석 기하의 차이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유클리드 기하예요. 얘가 바로 해석 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 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좌표 평면상의 점의 좌표가 가장 중요해요. 왜? 좌표만 알면 우리 길이 다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반면에 유클리드 기하는요. 좌표 평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좌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점 A, B, C 그리고 길이를 노골적으로 주는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게 유클리드 기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의 조건이 뭐야?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유클리드 기하였다면 야 얘는 3이야 높이는 몇이야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텐데 해석 기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일체 없이 좌표 이렇게 좌표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식을 만드냐? 자, 요건데 처음부터 쓸 테니까 봐주세요. 자,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마찬가지로 2분의 1 해주시고요. 이렇게 길게 절대값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좌표를 쓸 건데 얘를 세로로 쓸 겁니다. A, B. 자, 얘를 써줄 거예요. C, D. 얘를 써줄 거예요. E, F. 그리고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맨 앞에 써놓은 녀석을
한 번 더 적어주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A, B 이렇게 오는 거야. 되겠나?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왜 신발끈이라고 불리냐면요. 얘는 이렇게 분다 다 신발끈 묶을 거예요. 요렇게 곱해줘. 그럼 뭐야? AD 플러스 요렇게 곱해줘. 뭐야? CF 플러스 요렇게 곱해줘. 뭐야? EB 끝까지 같이. 맞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서부터 다시 걸고 올라야겠지. 요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AF 요렇게 가서 마이너스 ED 요렇게 가서 마이너스 CB 라고 요렇게 푸는 거예요. 어때? 신발끈 묶는 거 같이. 그래서 얘가 별명이 신발끈 공식이야. 진짜 이름 아니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앞에 2분의 1 곱해주고요. 맨 처음에 온 녀석이 맨 뒤에 한 번 더 적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신발끈 공식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모든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어떤 다각형이든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선생님이 이 공식을 가르쳤더니 어떤 학생이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정답이 안 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학생은 왜 정답을 못 냈냐면요. 사각형이야. 신발끈 공식대로 풀면 돼. 근데 그 애는 점을 대입하긴 대입했는데 얘를 1번에 대입하면 신발끈 공식의 특징은 이렇게 돌아가건 이렇게 돌아가건 상관이 없는데 돌아가면서 써줘야 되는데 얘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예요. 마지막에 항상 첫 번째 것도 적어줘야 네, 되죠. 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각형으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확장시켜서 자, 네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는 맨 앞에 2분의 1 써주는 거 잊지 말라고 했지? 자, 불러볼까? 시작! A, B, C, D, E, F, G, H, 그리고 A, B. 자, 그리고 식 불러볼까? 2분의 1의 절대값 시작! A, D 플러스 C, F 플러스 E, H 플러스 G, B 마이너스 A, H 마이너스 G, F 마이너스 E, D 마이너스 C, B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이게 신발끈 공식입니다. 네. 전체가 넓이에요. 네, 그걸 계산하면 이거 절대값이거든요. 그거 계산한 넓이가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선생님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1,3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7,4예요. 얘는 뭐 8,9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분의 1에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7, 4, 8, 9 그리고 1, 3 이렇게 집어넣고 2분의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8, 9, 7에 63, 8, 4, 24 마이너스 9, 8, 4, 32 플러스 7 플러스 6 이거 계산하면 돼요. 요거 다 더하거나 뺄 수 있지? 그리고 혹시 음수 나오면 절대값 붙여서 바깥으로 나오시면 그게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무엇을 제출한다? 부등식 제출한다. 오, 이거 책 줘야 돼, 책 줘야 돼. 오, 빼먹고 갔어. 자, 찬영군. 여기 적어놓은 거 뭔가 안 하거나 안 했을 거야. 아마? 예, 잘하셨어요? 네, 책이요. 홍보했습니다. 네. 저 어제 낸 거 모르는 거. 어제 낸 건 아직 선생님이 숙제 검사 주말에는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필요해요? 그냥 다음 주에 주시고. 오, 그래 미안하다? 아니면 방학이니까 주중에 한 번 와서 받아가도 되는데 선생님 그 검사 내일 해놓을게요. 열심히 받아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학통 수업 듣는 사람들은
남아서 그 수업 준비. 오늘 받은 노랭이는 언제까지 풀어? 네? 한 주 안에 풀면 되는 거죠? 뭐요? 그 노란 색깔 오늘 주신 거. 아니요, 그거는 원예 방정식이 끝나면인데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긴 해요. 네. 오늘 6시간 있었어요 여기. 진짜? 헐.